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독서클럽 프로젝트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이제 또 황재동님을 만날 텐데 지금 스튜디오에 전화기가 조금 살짝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조금 네네. 지연이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황재동 님이 굉장히 그 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맞습니다. 이제 이 LA 지역이 아니라 조금 먼 타주에 계세요. 그렇죠. 이제 시애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또 전화로라도 모시고자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가끔 또 이제 전화라는 게 사실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게 또 그렇죠. 생방송의 생방송이면 묘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또 황재동님이 이제 또 지금 북클럽 나란이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클럽 이 코너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 이 북클럽 나란을 한번 검색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또 체험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네. 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 북클럽 나란에서 활동 중인 황재동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괴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또 반응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황재동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달콤하다. 이 초콜릿 목소리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한 씨의 경쟁자시네요. 그러니까. 경쟁자. 오늘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요. 네. 그 지금 시작할 때 딱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딱 저예요. 책은 읽고 싶은데 막상 시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이 황재동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네. 오늘도 근데 이제 철학적인 사랑을 찾고자 하는 30대 청년이라는 게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철학에 관련된 이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번 나눠주실까요, 황재동님? 네, 오늘은 프랑스 소설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새해가 되거나 따뜻한 여름이 찾아오기 전에 막 도전 정신이나 모험심 같은 게 불끈불끈 쏟아오르거든요. 다 그래요, 진짜. 그렇죠. 네, 살면서 여러 도전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계 일주일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한님께서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가요? 해외여행 경험이 이전에 학생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맞아. 사회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제동님은 좀 여행을 많이 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국제선 비행기를 딱 한 번 타봤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탄 국제선 웜웨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어찌저찌 살다 보니 해외 나갈 일을 못 만들어가지고 네. 좀 유니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TV를 통해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꿈도 품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방영했던 꽃보다 할배 때쯤부터 되게 해외 여행이라는 게 굉장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몇 여행 유튜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얻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한님이나 저는 상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35년 전쯤만 하더라도 한국인은 해외 여행을 꿈도 못 꿨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요즘엔 휴가철마다 이게 공항이 붐빌 정도로 굉장히 여행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과연 어땠을지. 진짜 그죠, 시안 씨? 힘들었대요. 네. 예전에는 저는 막 이제 윗세대 분들에게 들어보면 네. 막 여권 발급도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이 비행기도 너무 오래 그 논스탑이 잘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직항이 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상상하기조차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어땠나요, 정황재동님?
네, 저도 알아본 바로는 이제 광복 이후에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이 아예 안 됐다고 해요. 이제 노동력 유출을 우려한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이 못 되었기도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광 여권을 발급을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후 88년 올림픽의 성공과 그리고 세계화의 바람으로 1989년부터는 이제 해외여행이 전면적으로 자유화가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생각만 해서는 진짜 해외 여행이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느꼈는데 역사적으로 좀 그리 친숙하다고만 할 수는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여행이 저에게만 친숙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저자 쥘 베른에게도 친숙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쥘 베른이 이 작품을 집필할 때는 1870년 예전에 독일이었던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짐집을 당해가지고 이제 해안 경비대로 근무하던 시기에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에 더해 전에 썼던 작품들에 대한 인쇄도 못 받고 있어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책 속에서 세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렇게 황제동님을 모셔서 또 오늘 또 이런 책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또 여행을 또 떠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책으로 여행을 한번 또 떠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또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네, 먼저 저자의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쥘 베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이고요. 지구 속 여행, 해저 2만 리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학 소설의 개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의 소설들이 축약본으로 아동용 도서로 많이 출판되어 아동문학 작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소설 속 묻어나오는 세상에 대한 순수함과 그리고 그의 상상력은 우리 성인들에게도 굉장한 상쾌함을 선사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1872년 연재되었던 모험 소설 작품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줄거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필리아스 포그라는 부유한 영국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다소 검소하고 뻔한 일상으로 더욱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회활동이라고는 동네 클럽에 나가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뿐 그다지 활동적이거나 사회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함된 리폼 클럽은 말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동네 마을회관에 모여서 고스톱 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좀 인간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네. 어느 때와 같이 클럽에 나와 일상을 보내던 하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철도가 개설되어 이제 80일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80일 안에 정말 세계 일주가 가능할지 클럽 member들 사이에서 여러 토론이 오갔는데요. 다들 각자의 생각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논하게 돼요. 조용히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필리아스가 이 논쟁을 잠재우는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직접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는데 제 전 재산의 반인 2만 파운드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당일 저녁 8시 45분 기차에 올라 큰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인이었던 파스파르트와 그의 재산의 나머지 절반인 2만 파운드를 싸들고요.
이 둘은 몰랐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동행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네. 런던 경찰 출신의 픽스 형사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이 필리아스를 수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인상착의도 비슷한 것 같아서 필리아스가 사실은 도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추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필리아스, 파스파르트, 그리고 픽스 형사 이 셋의 여행기가 시작이 됩니다. 와, 이 수사를 계기로 그러니까요. 본인도 세계 일주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왠지 영화의 시작과 네. 같은 그런 시작인데 그럼 저희가 또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루트도 궁금해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런던을 시작으로 유럽 남쪽을 향해 기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증기선을 타고 이집트와 인도를 향해 동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인도 여행 중에 그들은 신문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철도가 부분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기에 질 수 없었던 필리아스는 코끼리 한 마리를 구매를 하고 또 가이드까지 고용을 해서 인도 여행을 이어가는데요. 네. 인도 정글 깊숙한 곳 어딘가 마을을 지나가던 도중 취장의 장례식에 아내를 화형시키는 풍습이 벌어지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어이구. 그들은 화형 때의 젊은 아가씨인 아우다를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위험도 감수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시간까지 소모하여 구출은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아우다까지 그들의 모험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픽스 형사가 그들 몰래 힌두교 사원에서 난동부린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어 그들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필리아스는 큰 보석금을 내고 좀 아주 쉽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픽스 형사의 수작질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는 그들을 꼭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했고, 그리고 이를 의심하게 된 파스파르트를 술도 먹이고 아편굴에 데려가서 마약까지 하게 시킵니다. 네, 픽스 형사의 계략으로 파스파르투스는 잠결에 일본행 배에 먼저 올라타게 되고, 필리아스는 배를 놓치게 돼서 이제 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필리아스는 그래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일본에 가면 파스파투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홀로 여행 경비를 모으려고 일본에서 서커스 활동을 하고 있던 파스파투스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다시 또 이 네 사람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너무 멀어진 픽스 형사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에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데요. 네. 그로서는 영국에 빨리 도착해서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체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당시 미국이라고 해도 사실 인도나 다른 개발 국가에 다를 게 없이 여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행 대륙횡단 철도 위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들소떼를 만나서 기차가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진 다리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열차의 일부와 그리고 하인인 파스파르스를 납치당하게 되어 무덤덤한 필리아스는 다시 한번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되고, 이제 미국의 기병대와 함께 파스파르투스를 구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었던 그들은 결국은 열차를 놓치게 돼서 또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썰매까지 구해가지고 설야를 건너서 다시 뉴욕행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네네. 잠시라도 이 긴장을 놓칠 진짜. 수가 없네요. 네. 와, 긴장감이.
네,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런던행 배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서둘러서 프랑스행 배라도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제시해도 선장이 런던으로 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필리아스는 선원들을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런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바다만 건너면 집이건만 대서양 위에서 허리케인을 피하기 위해 연료를 다 태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필리아스는 이번에는 배를 사들여가지고 선제를 뜯어내어 가며 그렇게 태워가면서 연료로 써서 영국 땅을 드디어 밟게 됩니다. 그만큼 절실했나 봅니다. 네. 네. 시간을 맞춰서 결승선에 도달할 듯 했지만 픽스 형사가 영장을 가지고 필리아스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들은 여행 중이라서 몰랐지만 그 진짜 은행 강도는 이미 사흘 전에 검거가 완료돼서 종료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픽스 형사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영국에서 또 런던에는 기차를 타가지고 고향으로 도착을 했었어야 됐는데 필리아스는 5분을 초과하는 바람에 80일 만에 세계 일주 내기에서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유, 아까워라. 어떡해요. 네, 너무 아깝다. 네. 네. 그렇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는데요. 네. 재산의 반을 여행 경비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기에서 져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린 필리아스는 아우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당신을 더 이상 보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을 가시라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행 기간 필리아스를 사랑하게 된 그녀는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네. 줄의 목사를 급하게 찾던 도중 그들은 아직 런던이 80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 네. 여행 기간 자체는 80일이 넘었지만 네네. 그들이 동쪽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시차로 인해서 경도 1도마다 4분씩 절약을 했던 것이고 그로써 런던 시간 기준으로는 79일째가 되었었던 거고 사실 그들은 하루 빨리 도착을 했었던 거였죠. 오, 네. 너무 좋으네요. 소름이 돋으면서 네. 좋아지는데. 네. 반전. 네, 그리하여 길고 긴 여행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필리아스는 80일 만에 리폼 클럽으로 돌아와서 내기에서 이기고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돈만 남기고 이제 집사 파스파르트와 픽스 형사에게도 그 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우다와 신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이 스토리가 진짜 무슨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간략한 줄거리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이한님께서는 필리아스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글쎄요, 이게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이 주인공의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분명한 건 이 새로운 장애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현명하게 또 맞아요. 대처하는 그런 순발력이나 또 그 시대를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강인한 도정 정신이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한 씨랑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저는 책을 읽고 감이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여행 전까지만 해도 되게 검소한 생활과 되게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을 유지하던 사람이 모험가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도정 정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주인공 필리아스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에는 계획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한데 네. 주인공은 실천에 특화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사실 그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80일 만에 세계 일주 가능하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다들 뭐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뭐 이렇게 말은 사실 많았지만 그쵸. 사실은 그렇게 몸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실천한 사람은 나선 거는 필리스가 유일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주변에도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상상만 하고 맞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아, 뜨끔해. 네, 진짜. 이하님이 찔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네. 네, 본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아스를 보고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필리아스가 장래 의식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여자를 구출했던 씬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자가 이뻤나? 이 생각 첫 번째로. 너무 이뻐서. 여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여자가 있죠. 40 너무 예쁘고 해서 약간 내가 저 여자를 구해야겠다 막 이런 영웅 기사도정, 기사도정씨.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또 반면에 심청전이라는 우리 전래동화도 좀 떠올랐어요. 이제. 그러네요. 네, 필리아스가 한국을 지나갔으면 심청이도 구했겠다. 진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아무튼 본인도 진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서서 누군가를 구한다는 그 마음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 용기도 대단하고요. 네. 네, 순발력, 실천성 뭐 많은 부분들이 대단하지만 저는 유독 놀라웠던 거는 이 주인공의 자기 주체성이었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상황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래 의식에 화형을 한다는 게 그들의 법도구나 뭐 인정하고 모른 채 하기가 훨씬 쉽고, 그리고 또 내 사정이 누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맞아. 고개를 돌리기가 되게 쉬운데요. 네. 필리아스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관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신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또 이렇게 황제동님께서 요모조모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인공에 대한 그런 다시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또 맞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좀 뭔가 흥미진진한 모험 소설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뭔가 위인전처럼 맞아요. 이 주인공에게 되게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진짜. 네. 와, 어떻게 오늘 뭐 이 책이 사실은 소개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책을 고르신 이유요. 네, 저도 사실은 되게 단순한 마음으로 모험 소설이나 굉장히 재밌는 소설처럼 좀 가볍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모두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큰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루려면 실천이 필요한데 이제 그 실천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뭔가 가르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버 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시는 와인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네. 와인 킹이라는 채널명인데요. 네. 근데 그분이 막 5개국어 넘게 되게 다양한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진짜.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분이 뭐 새로운 언어의 공부법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 특히나 자기 아버지한테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로써 이야기를 공표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남들의 눈치를 봐서 실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세팅을 해가지고 목표를 항상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마음가짐부터. 어떻게 먹느냐. 그렇죠. 이 책 읽는 것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 독서 클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너무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음가짐을 한번 또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황재동님께서 이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여행을 아주 재미있게 또 들려주셔서 네. 저희가 또 몰랐던 부분까지 속속들이 또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또 좋은 소개해 주신 황재동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뭐 많은 댓글들이 또 있나요, 혹시? 아니 뭐 오늘은 이렇게 책을 그냥 이렇게 좀 묵상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영화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나 봐요. 맞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이미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림들이. 그렇죠.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행 못 가시고 또 그렇죠. 바쁜 현대인들은 이제 가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못 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렇게 뭐 당연히 유튜브나 이런 매체로 대리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독서를 통해서도 네, 우리가 여행을 맞아요.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있다면 맞아요. 이 여행을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해도 뭐 구체적으로 맞아요. 몇 킬로를 빼겠다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도와주지 사실 뭐 이렇게 방해. 방해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죠? 저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황재동님이 말씀하셨지만 뭐든지 막 입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디톡스 한다. 뭐 너무 찔리지만 네. 입으로만. 그렇죠.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게 참 이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라는 걸 좀 이 책을 통해 다시 알게 됐고 맞습니다. 오늘 지금 영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영화 아니고 오늘은 책 소개해 그렇죠. 드렸는데 줄 베른의 오늘은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여행 책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무 유명한 소설이어서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게 또 근데 오늘은 줄거리만 살짝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내용 막 유럽 대륙을 또 횡단하시는 그쵸. 부분, 아시아 쪽 가시는 부분, 뭐 인도 쪽 여행하시는 부분 중간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네. 꼭 한번 보시면서 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향수 영화도 봐야 되고, 맞아요.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책도 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